여러분은 살면서 스스로가 거대한 벽 앞에 서 있다고 느낀 적이 있으신가요? 사방이 막혀 있고 아무리 소리쳐도 대답 없는 정적만이 흐르는 그런 순간 말입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인생이 통째로 무너져 내렸을 때 사람은 두 가지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그 절망에 길들여져 스스로를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보이지 않는 바깥 세상의 빛을 끝까지 기억할 것인가. 오늘 우리가 함께 깊게 파고들어 볼 영화는 단순한 감동 실화나 탈옥극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내면에 존재하는 가장 거대한 적, 즉 체념이라는 괴물과 싸워 이긴 한 남자의 기록입니다. 영화 쇼생크 탈출은 개봉 당시 박스오피스에서 참담한 실패를 맛봤습니다. 사람들은 이 따분해 보이는 감옥 이야기에 큰 관심을 두지 않았죠. 하지만 비디오 대여점의 구석진 선반에서부터 이 영화의 기적이 시작되었습니다. 한 명 한 명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감동은 수십 년이 지난 지금 이 작품을 전 세계 영화 평점 1위라는 독보적인 위치에 올려놓았습니다. 왜 수많은 이들이 이 영화를 인생의 교과서라고 부르는지, 왜 우리가 죽기 전에 이 영화를 반복해서 곱씹어야 하는지, 그 위대한 여정을 지금부터 아주 세부적으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1영화 기본 정보와 시대적 배경. 1994년은 영화 역사상 가장 치열했던 해 중 하나였습니다. 라이온 킹과 포레스트 검프, 그리고 펄프 픽션 같은 쟁쟁한 작품들이 쏟아져 나왔죠. 그 틈바구니에서 쇼생크 탈출은 조용히 숨죽이고 있었습니다. 공포 소설의 거장 스티븐 킹의 중편 소설, 리타 헤이워드와 쇼생크 탈출을 원작으로 한 이 작품은 프랭크 다라본트 감독의 세밀한 연출력을 통해 스크린으로 옮겨졌습니다. 많은 분이 오해하시는 것 중 하나가 이 영화가 실화라고 믿는 점입니다. 그만큼 인물들의 감정선과 서사가 현실보다 더 사실적이기 때문이겠죠. 영화는 1940년대 미국의 엄격하고도 부패한 교도소 시스템을 배경으로 합니다.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와 폐쇄적인 감옥 내부의 공기는 주인공 앤디 듀프레인이 처한 상황을 더욱 극적으로 밀어붙입니다. 화려한 액션이나 컴퓨터 그래픽 하나 없이 오직 배우들의 눈빛과 대사, 그리고 음악만으로 142분을 꽉 채우는 이 영화의 마력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욕구인 자유를 건드리기 때문입니다. 이 무너진 삶 앤디 듀프레인의 시련. 영화의 시작은 차가운 법정입니다. 총망받는 은행 간부였던 앤디 듀프레인은 아내와 그녀의 정부를 살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됩니다. 그는 결백을 주장하지만 모든 정황 증거는 그를 범인으로 지목하죠. 결국 그는 2번의 종신형을 선고받고 악명 높은 쇼생크 교도소에 수감됩니다. 한순간에 정결한 슈트 대신 거친 죄수복을 입게 된 앤디의 눈빛을 기억하시나요? 그것은 공포라기보다는 차라리 깊은 허무에 가깝습니다. 쇼생크의 정문을 통과하는 순간 그곳에 군림자인 노튼 소장과 간수장, 헤들리의 압도적인 폭력이 신입 죄수들을 맞이합니다. 인간의 존엄성이 말살되는 공간 그곳에서 첫날 밤을 견디지 못하고 울부짖다. 매맞아 죽는 죄수의 모습은 앞으로 앤디가 견뎌야 할 세월이 얼마나 가혹할지를 암시합니다. 하지만 앤디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치 투명한 보호막을 두른 사람처럼 교도소의 소음과 폭력 속에서도 자신만의 보폭으로 걷기 시작합니다. 그가 보여주는 이 기묘한 평온함은 주변 죄수들뿐만 아니라 화면 너머의 우리에게도 묘한 긴장감을 선사합니다. 참 레드와의 만남 우정의 시작. 이 영화의 화자이자 앤디의 유일한 안식처가 되는 인물 레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모건 프리먼의 깊은 목소리로 전달되는 레드의 내레이션은 영화 전체의 품격을 높여줍니다. 레드는 쇼생크 내에서 무엇이든 구해다 주는 브로커로 이미 교도소 체제에 완벽히 적응한 인물입니다. 그는 앤디를 처음 봤을 때 금방 무너질 약한 샌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앤디는 레드에게 다가가 아주 작은 망치 하나를 주문합니다. 취미로 돌을 깎아 체스말을 만들고 싶다는 이유였죠. 레드는 비웃습니다. 그 작은 망치로 벽을 뚫고 나가려면 600년은 걸릴 거라면서요. 하지만 이 작은 거래는 두 사람의 영혼을 잇는 가교가 됩니다. 앤디의 고결함과 레드의 현실적인 지혜가 만나면서 쇼생크라는 차가운 바닥에 아주 작은 온기가 돌기 시작합니다. 두 사람의 우정은 단순히 감옥 동료의 의리를 넘어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고 잊고 있었던 인간의 얼굴을 되찾아가는 과정입니다. 길들여짐의 공포 브룩스의 비극. 쇼생크 탈출에서 가장 슬픈 시퀀스를 꼽으라면 많은 이들이 노인 브룩스의 이야기를 선택할 것입니다. 50년 넘게 쇼생크에서 사서로 일하며 감옥을 자신의 집으로 여겼던 브룩스. 그는 가석방 결정이 내려지자 오히려 공포에 질려 동료의 목에 칼을 들이댑니다. 감옥 밖으로 나가지 않기 위해서 말이죠.
이것이 바로 영화가 경고하는 제도화의 무서움입니다. 처음에는 감옥의 벽을 증오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적응하고 결국엔 그 벽에 의지하게 되는 현상. 브룩스는 마침내 사회로 나갔지만 빠르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 한낱 이방인으로 전락합니다. 시계 점원으로 일하며 매일같이 화장실 가는 것조차 허락받아야 했던 그는 결국 벽에 자신을 잊지 말라는 글귀를 남기고 세상을 떠납니다. 앤디와 레드는 이 소식을 듣고 큰 충격에 빠집니다. 자신들도 언젠가 브룩스처럼 영혼이 거세된 채 늙어 죽을지 모른다는 공포가 교도소를 덮칩니다. 하지만 앤디는 이 비극을 통해 다시 한번 희망의 끈을 조여맵니다. 음악과 도서관 영혼을 깨우는 방식. 앤디는 동료들에게 맥주를 대접하기 위해 간수들의 세금 문제를 해결해주는 위험한 도박을 감행합니다. 노을 지는 옥상에서 차가운 맥주를 마시는 죄수들의 모습은 잠시나마 그들이 감옥에 있다는 사실을 잊게 만듭니다. 앤디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무려 6년 동안 주 정부에 편지를 써서 보잘것없던 교도소 창고를 번듯한 도서관으로 탈바꿈시킵니다. 가장 압권인 장면은 앤디가 방송실 문을 잠그고 모차르트의 피가로의 결혼을 튼 순간입니다. 스피커를 통해 흐르는 여가수의 아름다운 노랫소리에 운동장의 모든 죄수는 얼어붙은 듯 멈춰섭니다. 그 짧은 순간 쇼생크의 벽은 무너지고 모든 수감자는 자유로운 인간이 됩니다. 앤디는 이 일로 독방에 갇히지만 그는 웃으며 말합니다. 내 마음속에 음악이 있었기에 전혀 외롭지 않았다고요. 머리와 가슴속에 깃든 희망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는 것을 그는 행동으로 증명합니다. 6. 진실의 매몰과 결단. 세월이 흘러 톰이라는 젊은 죄수가 입소합니다. 그는 앤디의 진범에 대한 결정적인 단서를 알고 있었죠. 앤디에게는 다시 세상으로 나갈 수 있는 단 한 번의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하지만 앤디의 비상한 머리를 이용해 비자금을 세탁하던 노튼 소장은 자신의 치부가 드러날까? 두려워 토미를 살해하고 앤디의 희망을 처참히 짓밟습니다. 가장 깊은 어둠은 새벽 직전에 찾아온다고 했던가요? 한 달간의 독방 생활에서 돌아온 앤디는 레드에게 알 수 없는 말을 남깁니다. 지우아타네오라는 멕시코의 작은 해변 마을 그리고 특정 나무 밑에 묻어둔 상자에 대한 이야기였죠. 레드는 앤디가 나쁜 마음을 먹을까봐 걱정합니다. 하지만 앤디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맑았습니다. 그는 선택한 것입니다. 바쁘게 살 것인가 아니면 바쁘게 죽을 것인가를 말이죠. 7천둥 번개 속의 탈출 기적의 순간. 비바람이 몰아치던 밤 앤디는 사라집니다. 다음 날 아침 텅 빈 간방과 리타 헤이워드 포스터 뒤에 숨겨진 거대한 구멍이 발견됩니다. 앤디는 그 작은 조각 망치로 19년 동안 벽을 파내려 갔던 것입니다. 레드가 비웃었던 그 600년의 시간을 앤디는 희망이라는 이름의 집념으로 단축했습니다. 앤디가 오물로 가득 찬 500야드의 하수관을 통과해 강물로 쏟아져 나오는 장면을 기억하시나요? 쏟아지는 빗속에서 죄수복을 벗어 던지고 하늘을 향해 팔을 벌린 앤디의 모습은 영화 역사상 가장 카타르시스가 넘치는 명장면입니다. 그는 단순히 감옥을 나간 것이 아니라 자신을 억누르던 운명의 사슬을 끊어낸 것입니다. 그는 노튼 소장의 비자금을 모두 챙겨 유유히 사라지고 비리를 폭로하여 악인들을 단죄합니다. 8. 마지막 조우 지우아타네오의 푸른 바다. 앤디가 떠난 후 레드는 극심한 공허함을 느낍니다. 마침내 그에게도 가석방의 기회가 오고 그는 브룩스가 머물렀던 그 방에 묵게 됩니다. 사회의 벽에 부딪혀 브룩스처럼 삶을 포기하려던 찰나 레드는 앤디와의 약속을 떠올립니다. 고된 여정 끝에 찾아낸 나무 밑 상자 속에는 앤디의 편지와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희망은 좋은 것이며 좋은 것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는 앤디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레드는 국경을 넘어 앤디를 향해 달려갑니다. 그리고 펼쳐지는 눈부시게 푸른 태평양의 바다. 낡은 배를 손질하던 앤디와 먼 길을 돌아온 레드가 포옹하는 마지막 장면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절망의 끝까지 가본 사람만이 진정한 자유의 맛을 알 수 있다고 말이죠. 이 영화는 그렇게 두 남자의 우정이 수평선 너머로 퍼져나가는 모습을 끝으로 막을 내립니다. 구 마무리. 당신의 가슴속 음악을 믿으세요. 쇼생크 탈출이 우리에게 남긴 숙제는 명확합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쇼생크에 갇혀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직장일 수도 학업일 수도 혹은 스스로 만든 편견과 두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앤디 듀프레인이 보여주었듯 아무리 단단한 벽도 매일 조금씩 깎아내는 희망 앞에서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이 억울하고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이 영화를 다시 꺼내 보십시오. 앤디가 들려준 모차르트의 선율을 기억하고 레드가 마침내 마주한 푸른 바다를 꿈꾸십시오. 희망은 위험한 것이라고 말하는 세상에 대항해 희망만이 우리를 살게 한다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영화는 무엇인가요? 쇼생크 탈출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구멍을 내주었는지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명작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히 계세요.